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6월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오늘 잘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끝판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있으면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서 같이 종가가 아주 잘 끝났기 때문에 상반기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부터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3분기 장이죠. 그래서 이제 3분기는 2분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실적도 거래소의 실적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코스닥은 특히 또 안 좋았고 그래서 2분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매매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들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웠었죠. 이제는 3분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는 어느 정도 매매하기 아주 쉬운 그런 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대박스타를 통해서 월요일 날 이 시간은 제가 대형주 위주의 어떤 종목을 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안정적으로 수익이 바닥에서 추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다 장이. 그래서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앞으로 이 시간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잘 보시고 주시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종목 있을 때 가감히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내시고 그동안 손실 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3분기 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방박사 함께 3분기 장을 강세장이 올 것으로 보는데 같이 한번 항류해서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식을 쌓아 드릴 것이고 그 이후에 또한 오늘 또 중장기 좋은 종목을 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려서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여러분한테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한 20분 동안은 제가 강의를 계속 해드리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알아야 될 걸, 사고 팔고 할 때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제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이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차트의 기본적인 어떤 매수와 매도한 포인트 이런 것을 가르쳐 드리고 있죠. 오늘 또 역시 차트 이해와 활용 중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활용한 매수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어떤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파동은 상승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파동이 있다 그랬죠. 상승은 파동이 5개고 하락은 파동이 3개다. 그래서 전체 엘리어트 파동은 8개 파동을 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8개 파동 중에서 상승파가 5개고 하락파가 3개인데 가장 크게 여러분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파동이 있습니다. 그 파동이 3파동이죠. 3파동에서 이 파동의 길이가 가장 길고 한데 이 파동에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파동의 특징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파동의 특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들려면 어떠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파동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요.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엘리어트 파동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니까 외워야 되죠. 그죠? 주식 투자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는 심리죠. 심리면서도 과학이에요. 심리 컨트롤도 과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파동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파동의 법칙을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만
실전에서 이게 몇 파동인지 정말 고가가 끝나는지 아닌지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아주 용이하죠. 그래서 파동의 법칙을 반드시 외우시라. 자, 첫 번째, 절대 불가 침해의 법칙.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절대 불가침의 법칙인데, 이게. 자,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자, 1파입니다. 1파. 파동이 시작됐을 때, 바닥권에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조정을 합니다. 2파. 2파는 조정파라 그랬죠. 2파동. 그래서 2파는 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3파인데, 조정을 하는데 이 파동은 반드시 전 저점, 시작한 저점을 깨면 안 되죠. 그죠? 깨면 이건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저점, 전 저점을 깬다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항상 전 저점을 깨면 하락이 계속되는 거고 전 저점이 깨지 않고 전고점을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 상승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저점과 전고점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의 어떤 법칙인데,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파동이 상승하고 나서 2파동, 조정파동이 반드시 1파동의 저점, 시작점, 기산점을 붕괴를 시키면 안 된다. 붕괴시키면 이거는 계속, 하락이다. 그거죠. 파동이 1파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우시고, 기본적으로 뭐, 전 저점을 깬다는 것은 하락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동이 상승파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외우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나타나는 파동입니다. 나타날 수 없는 파동이죠. 이런 파동이 나타날 수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1파동이 있고 나서 2파동이 있습니다. 그 3파가 있고 5파가 있죠. 3파, 1파, 3파, 5파가 요게 상승파동이죠. 상승파입니다. 그리고 2파, 4파는 여기 조정파죠.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조정하는 파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파, 3파, 5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수익을 가장 쉽게 내고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파동이 몇 파동이라고 그랬습니까? 3파동이죠. 그죠? 3파동입니다. 그런데 이 3파동이 가장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파동이 3파동이라고 하는데 3파동이 되게 짧습니다. 이렇게. 짧다는 건 1파동보다 5파보다 짧다. 길이가. 이것은 3파가 아니라는 거죠. 3파동이. 이것은 파동의 1파의 뭐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파동의 연장이지 3파동이 아니자. 3파동은 3파는 가장 강력하다.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가장 길다. 그리고 강력하다는 것은 거래가 아주 많이 붙는다. 거래가 아주 많다. 그 다음 가장 길다. 수익이 아주 오를 때 계속 작은 파동은 계속 이어지면 계속 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길다. 그래서 3파동에서 빨리 팔면 안 됩니다. 주로 조금 먹고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 이렇게 3파동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가를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장이죠. 그죠?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이 3파동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3분기 장은 2분기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제가 금방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3파동이 되는 종목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3파동 초기에서 잡으시면 아주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것도 20, 30%씩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 올 겁니다. 그때 반드시 수익을 내시라. 자, 그리고 이 3파동은 짧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1파동, 5파동보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파동입니다. 1파, 3파, 5파가 있는데 이 4파 조정이죠. 4파동이 조정파인데 이 조정파가 4파 조정파가 있죠. 조정파가 반드시 1파동의 고점을 붕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3파동이 쫙 상승했다가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정 들어가는데 그게 1파동의 꼭지, 고점을 전고점 여기지만 그 발 밑에 고점 1파동의 고점이니까 4파동이 조정하면서 이것을 붕괴시키고 내려가 버리면 주식 끝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4파동은 반드시 1파동 고점에 이상해서 반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3파동이 이렇게 4파가 조정받을 때 요 1파 여기 전고점 말고 전고점 여기를 붕괴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가침의 법칙.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4번 파동의 법칙인데 엘리어트 파동의 법칙 중에 주로 4번 파동이 단순한 파동입니다. 단순한 파동이기 때문에 주가가 막 크게 상승한 종목 있죠. 크게 상승했다가 딱 조정할 때 조정을 2번 정도 2단계 하락 조정하고 딱 들어가면 거의 다 수익이 납니다. 단기적으로. 그게 왜 4파동에 상당히 단순하고 4파동 끝자락에서 잡을 때는 5파동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납니다. 빨리 수익이 나요. 그런데 잘못하면 크게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4파동의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파동은 자 1파죠. 1파. 그 다음 여기가 3파입니다. 크게 원래 3파동이고요. 긴 게 파동 길죠. 3파동도 자체에서 또 큰 파동 안에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또 있죠. 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가듯이.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조정이 있죠. 이게 파동이 요게 4파동 조정인데 자 1파, 3파죠. 4파 조정이 나옵니다. 4파 조정 여기 5파인데 그럼 5파, 3파죠. 여기 5파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4파동 조정 있죠. 여기 4파동 조정인데 조정파라 요 높이 있죠. 조정하는 깊이, 조정의 깊이죠. 이 조정의 깊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를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만 조정의 깊이. 자, 주가가 크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데 과연 얼마까지 조정받을지 가장 궁금하죠. 그죠? 그 조정의 폭이 바로 3파 상승폭의 38.2%다. 외우셔야 됩니다. 382. 자, 그러면 파동, 3파동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100이 올랐어요. 그죠? 100이 올랐다면 이 오른 거에 38.2가 바로 38.2가 내려갔다 다시 반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4파의 조정 파동, 4번 파동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38.2, 61.8 뭐 이런 거 있죠. 피보나치 수요점 똑같은 건데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4파는 곱하기 길이 4파동은 3파에 곱하기 4파동은 3파의 38.2%가 조정파다. 4파 조정은 3파 곱하기 38.2%가 조정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을 샀습니다. 내가 지금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2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3,830만 올랐으니까 10,000원에 38.2니까 3,820원이죠. 3,820원. 그러면 얼마? 16,680원. 그러니까 20,000원에까지 갔다가 조정하면 17,000원 깨지면 16,850, 16,000원 깨지면 4파 조정이 마무리다.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2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20,000원에 가다가 꺾였어요. 꺾이고 19,000원 맞다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17,000원, 16,000원 보면 새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매수 시점을 잡고 있으면 거기 오면 딱 잡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때 반등한 17,000원. 그래서 주로 이렇게 38.2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5% 정도 됩니다. 올랐을 때 내가 그게 꺾였을 때부터 15% 정도 20% 빠지면 그때 반등을 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외우시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이렇게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중에 파동의 법칙이 있는데 그다음 파동의 변화의 법칙이 있어요. 변화는 자 하락 파동이 있죠. 하락 2번 파동 4번 파동 하락 파동인데 이 하락 파동도 같은 모습이 아니라 2번하고 4번 하락 파동은 서로 달라요. 자 하락이 보시면 1단계 하락 1파 하락 A파 하락이 짧고 비슷하죠. 여기 그런데 요거는 짧고 이건 길고 그죠. 10파 하락이 그래서 길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2번 파동과 4번 파동. 그래서 같은 주가에
하나의 주식에, 하나의 같은 종목에 조정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조정을 이렇게 조정받고, 어떤 것은 이렇게 조정받고, 어떤 것은 이렇게 조정받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2번하고 4번하고 파동의 조정 파동이 모양이 다르구나. 기억을 해놔야만, 다른, 어떤 공변량의 법칙에서 주가를 분석할 때 비슷하게 주가가 과거의 패턴에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조정파도는 2번과 4번은 다르다.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조정할 때 어디서 잡아야 될지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파동 변화의 법칙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복잡과 단순의 다른 구성이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2번 파동은 되게 복잡해요. 파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정파도 연장이 되고, 그런데 4번 파동은 깔끔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가가 처음에 올라갈 때, 처음에 바닥에서 탁 올라갔다 조정받을 때는 이게 진짜 어디서 갈지를 잘 몰라요. 언제 3파동이 시작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주가가 3파동 시작되고 나서 다시 조정받을 때는 요 조정이 4파 조정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조정하고 갑니다. 많이 가진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대다수 분들이 가다가 상승종을 가다가 3파동 가다가 많이 계속 올라요. 그죠? 조정할 때, 조정할 때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딱 사면 주로 먹기 때문에. 왜? 파동이 간단하고 단순 명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 때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이나 뭐 전문 투자자는 다 거기서 먹기가 쉽게 수익이 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4번 파동은 5번 파동 전에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5번 파동은 그렇게 3번 파동처럼 강하고 길지 않습니다. 짧게 나타날 수 있고 3번 파동 고점을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지고 짧게 먹을 수는 있는데 잘못하면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을 조정할 때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단타 아니라면, 특히 사가지고 물려면 들고 가는 사람들은 바닥에 사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수익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짧은 파동에서 들어갔다가 5번 파동이 짧게 끝났는데 잠깐 먹었다 손.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 이러죠. 나는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엄청 크게 난 사람들은 그런 먹었는데 못 팔아서 그렇다 그러죠. 아니죠. 잘못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법칙 중에 파동의 법칙은 1번 파동과 3번 파동 연장이 안 되면 5번 파동 연장돼. 파동이란 게 아까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파동이 연장이란 파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파동이 있으면, 자, 3번 파동 계속 연장이 돼요. 파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다시 5번 파동 형성되고요. 그러니까 이 3번 파동이 연장 파동인지 뭐 마지막 파동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파동이 연장 안 되면 5번 파동에서 연장이 된다. 그래서 한 번 파동은 시세가 나는 것은 쫙 가는 거죠. 기아차가 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갈 때 12,000원 돌파할 때부터는 3번 파동이기 때문에 12,000원부터 거의 7만원까지는 3번 파동이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8만원 찍을 때 5파가 나온 거고요. 그만큼 연장 파동이 아주 길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의 법칙 보면 균등의 법칙은 파동의 균등. 3번 파동이 연장되고 5번 파동, 1번 파동과 같거나 1번이 61.8이 또 나오죠. 자, 3번 파동 연장이 됐어요. 계속. 그러면 이 5번 파동 있죠. 5번 파동은 바로 1번과 같거나 아니면 1번에 61.8. 아까 전에 조정은 38.2라고 38이 조정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조정은 5번 파동의 길이는 조정의 상승파는 61.8% 간다. 자, 1번 파동이 100이 올랐으면 5번 파동은 61.8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꼭 외워 놓으세요. 5번 파동에 1번 파동에 박스권에서 돌파할 때 시작할 때 그 길이에 61.8만 5번 파동이 오르간다. 그래서 5번 파동이 생각보다 별로 수익이 안 납니다. 그죠? 5번 파동 노린 게 아니라 3번 파동을 노려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엘리엇 파동의 법칙은 파동 연장이죠. 파동 연장은 3번, 5번에서 주로 난다. 그런데 주로 3번 파동에서 연장이 주로 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3번 파동 가장 강력이 길기 때문에. 5번 파동 연장은 실전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3번 파동 연장을 주로 노려서 수익을 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보통 3번에서 발생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3번 파동은 박스권 돌파하고 났을 때는 빨리 파시면 안 됩니다. 박스권 돌파를 딱 했어요. 이렇게. 돌파했으면 올라락 내려락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추세가 안 깨지면 계속 갖고 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만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익 난 상태에서 들고 가는 게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 이론에 대해서 파동 불가침의 법칙, 그 다음 파동의 연장, 그 다음에 3번 파동에 주로 파동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추세를 잘 그려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파동이론, 엘리어트 파동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실전에 좀 적용해 보시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나중에 시간 났을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오늘의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계속 종목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좋은 종목, 거의 대다수 종목이 90% 이상 종목이 잘 갔습니다. 바닥에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인데, 초대형주들,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초대형주입니다. 자, 거액자산가가 되려면 소형주로 수익을 크게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꼭대기에서 사고, 그런데 확신에 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이제 시작한 종목을 사가지고 많이, 그것도 비중을 높여서 사면 수익이 나면 쭉 들고 가시면 한 번에 바로 회복할 수 있고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리뷰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최근 들어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추천한 6월 24일 추천 3종목 했고요. 그 전에 한 것도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리뷰를 안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것들, 그런 것 다시 갖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갖고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다 리뷰를 어떻게 들고 가라, 이렇게 매수를 다 홀딩이라 다 해드렸고, 이번에 지금 최근에 리뷰를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수익 난 것들 대다수 수익이 났으니까 보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5월 26일 추천했는데 14% 수익 중이고요. 자, 목표가 32,000원 정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2,000원 목표가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은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자. 2분기도 수익이 실적이 좋다. 그래서 좀 더 아직은 매도, 이걸 나오면 팔자. 들고 가시고요. 롯데케미칼 6월 10일 날 추천했는데 172,000원. 지금 18만, 오늘 7,000원 뭐 이렇게 있다가 18만 4,500원 끝나는데 7% 수익인데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이제는 2분기도 실적 개선되고 있으면 가져가자. 물론 단기적으로는 제가 18만 3천 목표를 잡았고, 중기적으로 19만 5천 목표 잡았는데, 단기 목표가는 시연했습니다. 5%. 근데 10% 정도 뭐, 다시 이제 17만 6천 왔다가 다시 5,500 왔다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보면 2차 목표가 19만 20만원까지 한번 쳐다보자. 그래서 장이 좋을 땐 간다 보시고, 대우인터내셔널 원래 이제 종목 신호등에 오후에 2시 반에 한 종목 신호등은 제가 31,000원에 추천해서 드렸고요. 그런데 이 시간대는 월요일만 제가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자 34,000원 매수했는 건데 6월 10일 날 늦게 했는데 그래도 8% 수익 중이고요. 자, 목표가 37,00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37,000원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기 목표가 거의 와서 단기는 매도고요. 37,000원대 내외 찍으면, 37,000원 찍으면 매도했다가 중기적으로는 보유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 가장 그동안 악재였던 게 포스코가 매각을, 포스코가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안 판다고
당분간은 팔 데도 없고 누가 살 사람도 없으니까 계속 끌고 가겠다 지금은. 그래서 팔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시켰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잘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중기적으로는 홀딩해도 된다. 그리고 현대건설, 자, 지난 월요일날 했었는데 월요일날 종목 신호등에도 해드렸고 대박스타에서 추천해드렸는데요. 52,000원대 사시라 그래서 52,600원에 했는데, 자, 단계 10%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현대건설이 오늘도 급등했고 그저 금요일도 그렇고요. 잘 가고 있죠. 자, 최근에 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건설주가 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건설주 프렌트주도 건설주가 오른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건설주가 그동안 맨날 현대건설도 6만원 갔다 5만원 갔다 정말 지겹게 안 갔죠. 그죠? 지금 모습 보시면 일주일 만에 10% 오르듯이 먼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시장이 질이 바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장의 질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는 대형주가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소형주보다 안정적으로 깨질 적이 없으면 나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시장의 질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기에. 중소형주는 돈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중소형주 중에 기관이 매매하는 종목 빼고 외국인이 매매하는 종목 빼고는 중소형주로 수익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지금은 매수 여력이 없어요.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장도 별론데 코스닥.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뭐죠? 개인과 이 매매하는 종목 가서 놀지 말고 큰손 기관과 외국인이 나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거기서 편성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내가 개인이 언제 끌어올릴까 생각하지 않고 기관이 사니까 뭐 눈에 보이잖아요. 사고 파는 거 매일매일 보고 이렇게 있으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대형주 갖다가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대형주를 매매하면 현대건설 10%인데 요것을 비중 10% 실어가지고 10% 먹어봤자 내 계좌는 1%밖에 안 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현대건설 이런 거 사면 최소한 30%는 사야 되죠. 비중. 30% 사서 10% 수익, 일주일만 10% 수익 나면 얼마죠? 내 계좌에 플러스 3% 기여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30% 깨져 있다. 계좌 수익률이. 그러면 10%짜리 30% 비중을 10%를 수익을 10번을 내야 계좌가 올라가는 거죠. 30%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10번. 일주일에 10%씩 내면 뭐 10주면 바로 회복이지만 대형주가 일주일에 10% 나겠습니까? 안 나죠. 잘.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반짝할 때 집중해서 빨리 하시고 중소형주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쳐서 강세장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CJCGV 지난주에 추천했는데 4% 올라왔는데요. 자, 보유입니다. 현대건설은 단기 57,600원이니까 57,000원대 오면 일단 목표가 57,000원이에요. 단기. 일단 내일 단기 매도하고 다시 사시면 돼요. 중기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뭐 수익이 났으면 들고 가도 됩니다. 그냥 쭉 들고 가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하나하나 한번 지금 이 종목들은 다 홀딩해도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리뷰를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자, 보면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잘 가고 있죠. 그죠? 매물대로 다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왔죠. 여기 36,900. 2012년 11월 달에 36,950원이었어요. 자, 여기 매물대 다 뚫어서 현재 주가는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그럼 여기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봐도 되지만 한번 조정은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은 좀 더 갔다가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가 4주째 올라가고 있죠. 4주째. 이 종목은 많이 갈 때 1, 2, 3, 4주밖에 안 갔죠. 1, 2, 3, 4주 갔습니다. 잘 갈 때도. 이번 주 가고 조정받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 주 고가에 한번 매도 쳐라. 제가 왜 이렇게 과거 내용을 보면서 4주 가고 안 가고 4주 가고 조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공변령의 법칙, 이게 특이성, 이 종목망의 특이성, 반복성, 동의성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분석이죠. 그래서 주가 예측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고가에 파는 게 팔고 싶으시면 이번 주 고가에 팔아라. 단기매도. 중장기는 좀 더 보시고요.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을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에 22만원, 3만원에서 23만원 정도에서 여기 매물대가 여기 파란 하늘색 선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래서 중기적으로 주봉 차트입니다. 중기적으로도 이 종목은 22, 3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현재 상태는.
실적이 3분기 잘 나올 건데 3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기 22평선 이상에 돌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19만 5천 원 정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19만 5천 20만 원까지만 보시면 된다. 하늘선, 박스권 하늘선까지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롯데케미칼이 가열권 들어갔죠. 잔치집 들어갔습니다. 잔치집 들어갔을 때는 팔라고 가열한 게 아니라, 가열이란 것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매매하고 힘이 있다는 얘기죠. 잔치가 열고 있다. 절기라 조금 더 빨리 팔면 안 된다. 가열권 들어갔을 때. 자,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보시면 기술적 분석으로 대우 인터내셔널. 자, 이 종목은 자, 일주일 가고 안 갑니다. 이게 일주일 가고 안 가고, 일주일 가고 안 가고, 일주일 가고 안 가고, 일주일 가고 안 가고, 크게 뜨면 잘 안 가죠. 박스권에서는 들어오면 일주일 가고 조정, 일주일 가고 조정. 이번 주에 갔다가 고가 찍으면 아마 37,500원 정도 찍으면 조정 들어갔다가 다시 저 위에 4만 원대까지 가는 것은 아직은 멀었다. 그래서 지금은 37,500원 매도 치고 다시 간다. 자,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이 보시면 급등했죠.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날부터 쭉 가고 이렇게 갔죠. 금요일날 급등했죠. 자, 이 종목이 한번 급등하면 잘 안 갑니다. 그죠? 급등하고 조정하고 급등하고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여기도 급등하고 한번 조정, 급등 조정이죠. 근데 이번에는 워낙 강력히 쳤죠. 자, 이번에 강력히 친 이유도 있죠. 이 회사가 2분기 실적도 아주 좋게 나온다 그랬죠. 합병 매출이 반영되면서.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중동 요즘에 이제 상반기 중동 수주도 좀 나왔지만 앞으로도 중동 수주뿐만 아니라 다른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수요도 좀 있다. 그리고 프렌트 수요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급등하고 있어서 매물대 돌파했죠. 조정 하루 받고. 자, 매물이 워낙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목표가 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아마 조정 좀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봉상으로는 이렇죠. 그런데 일봉상으로 이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겁난다. 따라 들어가 신규 매수는 겁나죠. 당연히. 근데 보시면 자, 주봉으로 보니까 목표가 왔는데 아직 여기죠. 6만 원대. 6만 원부터 매물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57,600원이기 때문에 좀 더 가면 6만 원, 58,500원, 뭐 59,000원 이렇게 가면 한번 팔고 다시 밑에서 사도 된다. 그래서 그런데 가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팔지 말고요. 아직은 좀 더 보고 한 1,000원 정도 오르면 그때 파시면 된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잘 가는 거 이렇게 잘 갈 때는 항상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 3분할 매도 하든지 2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매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한 종목은 한 방에 사야 됩니다. 한 번에 사야 되고요. 강세장에는 한 번에 사야 되고 분할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매수할 때 한 번에 사고 강한 종목은 팔 때는 한 번에 파시면 안 되고요. 분할 매도를 하시고 약세장, 하락장인 종목은 한 번에 거꾸로 한 번에 팔아야 되고요. 살 때는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CJCGB 자, 바닥에서 오늘 좀 가다가 5만 원 가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잘 갖고 계시고 자, 주봉도 보시면 주봉 22평선 찍었죠. 근데 매물대가 많이 보이죠,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센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 위에 5만 초반 그 정도 가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또 좋은 종목을 세 종목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현대건설, CJCGB 또한 이제 대륙제강 이렇게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대륙주간도 지금 뭐 기관들 매수도 좋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갖고 가시고요. 대륙제강은 아직까지 중장기 성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잘 갖고 가셔서 손절감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세 종목 다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세 종목 바닥권에서 시작한 종목들입니다. 다 제가 많이 높이 가는 종목은 가는 말은 아무 때나 사도 되죠. 그죠? 수익만 나면 들고 가면 되는데 가는 말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손절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하시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세 종목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엔지니어링, 두 번째 KT, 세 번째 NHN 엔터테인먼트. 자, 여러분 딱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잘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KT는 KT도 잘 알지만 KT가 주식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거의. 그죠? 4만 원 내려와서 거의 안 가죠, 그죠? 그래서 KT를 왜 갖고 왔을까? 오늘 잘 들어보세요.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 요즘 뭐 게임주 여러분 잘 가잖아요, 그죠? NHN 엔터테인먼트는 NHN이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 인적 분할했죠. 그래서 지금 게임은 NH 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81,100원인데 중장기 목표가 95,000, 20% 정도 되고요. KT는 한 15% 정도 목표가가 됩니다. 그죠? 20%. NH 엔터테인먼트는 95,000원이니까 이것도 25% 정도 되네. 그죠? 20%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거의 요 대형주인데, 대형주가 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아주 잘 나는 거죠. 뭐 1년 동안 매일 해봤자 1년 동안 20%도 수익이 안 나는데, 대형주 가지고 20%면 엄청 많이 사도 되는 100% 사도 되는 종목들이죠, 대형주는. 그래서 보시고 손절가만 잘 참고를 하시면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제가 올라간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시작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투자 포인트는, 자, EQ14 2014년 2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까? 건설주의 실적은 2분기도 안 좋게 많이 나옵니다. 대다수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거 빼고, 그런데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건설주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2분기 실적은 과연 어떨까 보면, 제가 보니까 매출은 YOY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QOQ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0.8% 플러스 한 1% 정도 올라간다, 매출은. 그래서 매출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YOY 전년 대비해서는 한 흑자 전환됩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 순이익도 흑자 전환되고, 작년에 2분기는 적자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된다, 그런 의미고요. 자, 영업이익이 좀 줍니다. 영업이익이 2분기 EQ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QOQ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몇 프로 정도 주냐면 한 16%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순이익은 한 38% 정도 줄어요. 자, 영업이익 이렇게 많이 줄고 순이익이 많이 주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바로 기존에 적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적자 사업에 계속 이게 적자 현장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카본 블랙인데,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카본 블랙 때문에 삼성 엔진이 완전히 1,500억 정도, 여기에 1,600억 정도 손실 충당금을 했는데, 여기서 1,100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계속 기성구가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되는데, 매출 인식이 빨리 해야 돼요. 수익성도 빨리, 적자가 있는 마진이 안 나오는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적자 사업 현장이에요. 그래서 1분기 대비 2분기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게 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흑자 사업 현장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수주가 해서 거기서 공사를 좀 해야 이런 게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은 2분기는 좀 소폭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중 올해 신규 수주가 한 5.2억 불 정도 신규 수주를 5.2조 5조 2천억 정도의 신규 수주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좀 다소 주춤해가지고 신규 수주가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반기에 3분기부터 미국도
등 이렇게 해서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플랜트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프렌트와 같이 프렌트 수주에 의해서 주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실적보다 수주를 얼마 했냐에 따라서 보면 실적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선주도 수주에 의해서 실적이 가죠. 주가가 가듯이 똑같이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EPS로 보면 2014년 3,200원밖에 안 됩니다. 자, 2015 5,000원, 2016년 7,500원이죠. 그럼 지금 8만 원이니까 지금 한 배, 11배 정도 되죠. 2016년 예상 EPS로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고평가돼 있죠. 이렇게. 고평가돼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계속 좋아지는구나. 실적이, 이익이 증가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수익이 안 나면, 수익이 좀 안 났을 때는 빨리 손절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고평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은 프리미엄을 받죠. 삼성 지배구조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차트로 보면 완전히 바닥이죠. 주봉상 차트입니다. 완전히 바닥에 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안 돼서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수급을 보시면 순매수인데 여기가 제로인데, 자, 기간대로 순매수 돼 있고요. 6개월 동안. 자, 외국인은 3월 말부터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간은 5월 중순부터 5월 20일 이후부터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매수를 좀 하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삼성 지배구조 때문에 올랐을 때 그때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좀 판 것은 이제는 안 팔죠, 기간이.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은 79,500원, 81,100원이니까 마이너스 갔을 때 이렇게 사셔서 목표가 중기 95,000원, 수익 나면 쭉 들고 가라는 얘기죠. 95,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78,000원이다. 손절가 짧게 잡은 것은 고평가된 주식이기 때문에 짧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T. 여러분들은 이제 KT를 주면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좋아할 겁니다. 매매. 근데 지금 당장 KT를 사도 되지만 잘 보시라는 거죠. 이제부터 KT가 올해는 적자예요. KT가 적자가 많이 나오는데 내년부터 흑자가 반드시 됩니다. 왜? 지금 구조조정 한참 하고 있죠. KT의 황창규 CEO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DNA가 이제 심어지고 있는데 KT가 지금 구조조정이 한참 중이죠. 구조조정. 자, 명예퇴직 신청해서 명예퇴직금을 1조 4천억 정도 명예퇴직금이 나갑니다. 그죠? 그만큼 명예퇴직을 하면서도 인건비뿐만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명예퇴직금이 다 지급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매달 나가는 급여부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가 이제 6천억 정도 줄게 됩니다. 이제 계속. 그래서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계열사 중에 자회사나 관련된 기업들이 한 56개가 많아요. 이 KT가 자회사들을. 계열사도 엄청 많은데 그 계열사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하고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완전히 몸을 가볍게 해서 잘하는 통신이나 이런 잘하는 자기의 어떤 강점이 있는 분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KT렌탈 캐피탈 매각한다고 나왔죠. 여기 지배주주 순이익에 단기 순이익에 반영된 게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억이 KT 캐피탈과 KT 렌탈이 아주 좋은 수익이 나는 회사인데 팔아가지고 파니까 KT 단기 순이익에 마이너스 500억 정도 된다. 기여한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이죠. 집중하기 위해 나중에는. 그 2분기 실적이 저쪽 하반기 점유. 2분기도 안 좋습니다. 왜? 2분기에 1조 2천억 정도 일회성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적자다. 그런데 이제는 3분기도 좀 좋아지지만 그래도 원래 얘들 사업부가 바로 무선 사업부죠. 통신 쪽 무선타. LT 효과가 지속돼. LT가 가입자단 평균 순위 ARPU가 한 5%포인트 증가됐습니다. 가입자당 순이익이 평균 이익이 5% 정도 지난번
1분기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2분기에 영업 정지도 있었는데, 그래서 무선 사업부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올해는 적자지만 내년에부터 2,400원 흑자가 이렇게 나고요. EPS 2,600원이죠. 그러면 2,400원 정도 내년 흑자, 내년에 이렇게 흑자가 많이 나면 현재부터는 주가는 바닥이다. 이제부터 하반기에 잘 보시면 바닥이고,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바닥권이죠. 주봉상의 중심선이니까 이제는 3만 원 내외에서는 충분히 사서 가져가셔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해도 좋다. 옛날에 한국전력처럼 그렇게 좋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외국인은 많이 사놨고 기관은 아직 안 사면, 기관이 사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보시고요. 자, 매매는 3만원 마이너스 사시고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9,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NH엔터테인먼트인데, NH엔터테인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올해 저점이고 2분기는 안 좋아요. 그죠? 근데 3분기부터 좋아지고요. 그다음 상미, 북미 소셜 카지노 진출이 되는데, 이쪽에 진출하면서 이렇게 요쪽에 이제 사업부들이 이제는 실적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NH엔터테인먼트 모바일 부분 매출인데, 이 모바일 부분 매출이 생각보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저니처 무츠무라고 이제 1분기 출시한 모바일 게임인데, 이게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여기서 바로 무슨 모바일 부분의 매출이 선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라인향 게임의 지금은 상반기 1개인데 하반기 4개 정도로 더 추가로 라인업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가치를 보면 경쟁사 위메이더, CJ ENM, 컴투스 이런 거 대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PER이 28배로. 그래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 3분기부터는 주가가 바닥에서 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은 주봉 보면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 주는 간다. 그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 85,000원까지 기본적으로 가고 95,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히 좋다. 이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기관이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을 때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매수는 78,000원. 오늘 78,400원 끝났는데요. 마이너스권 사시고요.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 7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세 종목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감안하시고 수익이 나면 그냥 가만히 들고 가셔도 큰 수익이 나실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소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하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 세 종목까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들도 수익이 잘 나는 장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3분기 하반기 장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운 거를 통해서 같이 동방박사와 함께 이렇게 종목도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아주 큰 수익이 나실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계좌를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 충분히 이 장을 이기고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리치맵.co.kr로 들어오시면 장중 무료 공개 방송 하니까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매일 보시면 2시 반에 종목 신호등도 매일 하니까 진단 요청해 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진단도 해드리고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투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